지난주에 이어서 디마크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지난주엔 기준가를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는데요. 이제 그것을 기준으로 목표 고가 그리고 목표 저가를 구해보겠습니다. 목표 고가는 말 그대로 목표예요. 그 직전일에 그 종목에 개입된 에너지를 제외한 또 다른 추가적인 에너지가 개입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뉴스가 없었다면 그날 도달할 수 있는 최고 가격 예상치입니다. 전일 개입된 에너지가 도달할 수 있는 자발적 저항선이 되는 거죠. 당일의 목표 고가는 기준가 곱하기 2 빼기 전일의 저가가 됩니다. 목표 고가를 결정하는데 전일 저가를 넣을 생각을 했어요. 이게 정말 끝내주는 겁니다. 디마크를 만든 사람은 분명 균형의 개념을 잘 아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초보 라이더들은 바이크가 가는 방향으로 핸들을 틀려고 하죠. 하지만 그러면 부드러운 핸들링이 되지 않고 오히려 중심을 잃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중심 이동을 해서 바이크를 슬쩍 눕히고, 오히려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가고자 한다면 오히려 왼쪽 팔로 슬쩍 핸들을 지그시 누르듯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게 되면 훨씬 더 부드러운 핸들링이 가능해요. 실제로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다고 해서 이걸 전문 용어로는 카운터 스티어링이라고 하죠. 자연스럽게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고도의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다시 디마크로 가보겠습니다. 목표 수익을 결정하는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리스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리스크가 드라이브를 합니다. 리턴을. 그죠? 그래서 고성능 차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엔진 파워도 중요하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브레이킹 능력이에요. 마찬가지로 목표 고가 역시 그날 누르는 힘에 좌우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라는 거죠. 이 디마크를 고안한 사람은 천지였을 겁니다. 전일에 그 종목을 누르던 힘이 약하면 약할수록 더 높이 상승할 수 있다. 그런 여력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전일의 저가가 낮게 형성됐다면 그 에너지에 따라 당일의 목표 고가도 낮아지고, 전일의 저가가 높은 위치에서 형성됐다면 목표 고가도 덩달아서 높아지게 되는데, 바로 직전일의 종목을 누르는 에너지가 얼마만큼 크게 작용했는지에 따라서 목표 고가라는 에너지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정말 과학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지표죠. 자, 이번에는 목표 저가를 보겠습니다. 반대겠죠. 목표 저가는 직전일에 적용된 에너지 말고 추가로 개입된 에너지가 없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새로운 뉴스가 개입된 게 없다라고 봤을 때 오로지 순수한 내재 에너지로서만 도달할 수 있는 최저가입니다. 그날의 자발적 지지선이 되는 셈인데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당일의 목표 저가는 어떻게 된다고요? 기준가를 2배로 곱하고 전일의 고가를 뺍니다. 역시 당일의 저가를 결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직전일에 있었던 고가에 도달시켰던 에너지가 중요하다고 본 거죠. 직전일의 고가가 높았다면 기준가에서 가까운 곳의 목표 저가가 형성이 됩니다. 반대로 직전일의 고가가 낮은 곳에서 형성됐다면 기준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목표 저가가 형성이 되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기준이 되는 기준가는 전일 음봉이었는지 아니면 양봉이었는지, 이 끌어내리는 에너지와 이 올리는 에너지가 팽팽하게 맞섰던 도지형 일봉이었는지에 따라서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양봉일 때는 뭐라고요? 치켜 올리는 에너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고가에 가중치를 두게 되고, 당연히 기준 자체는 높아지게 되죠. 음봉일 때는 찍어 누르는 에너지가 중요하게 작용을 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저가에 가중치를 두게 되니까 기준 자체가 낮아지게 됩니다. 또한 이미 기준이 정해진 상황에서도 직전일의 에너지가 어디까지 도달했는지에 따라서 당일의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당연히 상승의 에너지가 강했던 종목은 목표 고가와 목표 저가 모두 높아지게 되죠. 반대로 하락의 에너지가 월등했던 종목은 목표 고가치와 목표 저가치가 동시에 낮아지게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그날 새로운 뉴스가 이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뉴스가 호재라면 치켜 올리는 힘이 작용했을 것이고, 반대로 악재였다면 찍어 누르는 힘이 작용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재료의 크기에 의해서 그 힘도 좌우되겠죠. 오늘의 에너지는
그 바로 직전일에 개입된 재료의 크기와 오늘 새롭게 개입되는 에너지의 작용에 의해서 타협되고 결정되는 거예요. 물론 오늘 개입된 새로운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런 뉴스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그 종목에 개입되어 있는 에너지만이 순수하게 가격 형성에 영향을 주겠죠. 이런 몇 가지 간단한 법칙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상황에 대한 대응과 기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재밌죠. 저는 이 공식을 보고 처음 완전 감탄했었습니다. 그리고 곧장 실제 거래에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했었어요.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쓸 줄 모르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다른 에너지에 추가 개입이 없다면 전일 시장에 개입되었던 에너지가 한동안 영향을 주게 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요 다음 주부터는 몇 가지 실습을 해볼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